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농사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3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봄이 되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죠. 농번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에서 사는 70대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뭐여 시방, 당신 아직도 누워있는겨? 내가 하란 일 아직도 안 한겨? 맨날 나만 보면 화를 내. 왜 맨날 일만 하래? 맨날 놀러 다니지 않나? 일은 나 혼자 하냐고. 나 혼자. 반일 바쁜 거 몰라서 그려? 또 시작이네. 아이고, 내가 진짜 4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지적장애 3급인 남편 A씨는 이렇듯 아내에게 자주 구박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것이요, 농산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은 아내가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순이 엄마, 요즘 조씨 봤어? 밭에 통 안 나오네. 그러게, 제일 바쁠 텐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상하네. 아저씨한테 좀 물어봐야겠네. 여기요, 저 영식이 엄마인데요. 계세요? 뭐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갔대? 요즘 통 안 보이는데 아들 집이라도 갔어요? 그게 잘 모르겠게도. 모르는 거야. 안 되겠다. 아들내미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냐? 네 엄마가 통 안 보여서 뭔 일 있나 싶어서. 그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밭에도 통 안 나와.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뭔 일이냐? 아니, 옆집 구시어머님이 연락이 오셔서 엄마가 통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네 엄마? 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엄마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있다. 행방불명된 자신의 어머니가 집 냉장고에 있다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하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정말 듣고도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번 사건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전남 화순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예, 때는 2013년 4월 전남 화순의 한 농가입니다. 70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말투가 다소 어눌하여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하라는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아내의 돈만 슬쩍 털어 밖에서 놀고 오기 일쑤였는데요. 그런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잔소리와 구박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네요. 예,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히나 우리 4월은 농번기로 한창 바쁘던 때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밭일을 맡기고 일하러 나갔다 왔는데요. 또 제대로 해놓지 않은 남편을 보고 화가 난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도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제가 아내분이라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욕을 먹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러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그러기는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네. 뭔가 이상해집니다. 늘 아내에게 구박받고 말다툼을 해도 아내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던 남편이 이날은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는지 마당에 있던 괭이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이성을 잃은 느낌인데요. 예,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놀라서 그만두기 마련인데요.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의 머리만 집중해서 괭이로 내리쳤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했고요. 남편은 집안에 있는 각종 도구들로 아내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이 사실 토막이라보다도 해체를 시켰는데 뼈와 살을 분리하고 시신을 해체하면서 인육 일부를 뜯어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체한 시신은 4개의 비닐포대로 나눠 담아 일부는 정화조에 유기하고 뼈는 밭둑에 매장하고 살점은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도대체 냉장고에는 왜 넣어놨던 겁니까? 그 이유가 충격적이게도 이 집에 약간 떨어진 곳에 이 부부가 개 6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그 먹이로 쓰기 위해서였답니다. 실제로 남편은 냉장고에 보관한 시신 일부를 사흘에 걸쳐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줬습니다. 참. 근데 이 범행이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아무래도 이 작은 농촌이다 보니까 이웃들이 아내가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웃들이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하자 충격적이게도 이 남편은 네 엄마? 내가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결국 아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엄마 어딨어요 했는데 네 엄마 냉장고에 있다 이러면 뭐 장난치지 마세요라든지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허튼 말하는 게 아니다,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들도 평소에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뭐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지 이 발언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신들을 경찰에서 찾아냈겠죠? 예,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집 냉장고에서 바로 시신 일부를 발견해 남편을 긴급 체포했고요. 나머지 뭐 밭둑이나 정화조에 버려진 시신들도 모두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었을까? 딴 사람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잖아요. 우발적 범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계획범죄보다도 더 끔찍하고 엽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다든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통은 관절대로 토막을 내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살점과 뼈를 분리해서 스스로 뭐 뜯어먹거나 키우던 개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상당한 분노와 복수의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범행은 순순히 자백을 했나요? 뭐 어떤가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이기에 숨김없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자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냐라고 하자 집사람이 나를 40년 넘게 무시했다. 나에게 맨날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머니에서 뺏어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심지어 이렇게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던 남편이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까지 진술했다고 합니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구형량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시체 유기였고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이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괭이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그 사체를 절단하여 훼손한 것을 들어 이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보다 약간 높게 나온 측면이 있기는 한데 뭐 지적장애 3급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장애인이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든지 이런 점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뭐 최초로 이제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감형 사유 중에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예.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형사재판에서 이 처벌 불원, 즉 피해자
또는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양형상 주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형사처벌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용서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전제인데요. 그렇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게 맞는지, 또는 보통은 저희가 금전적인 배상과 합의로 처벌불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피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조금 구조적으로 특이한 게 예. 피해자의 유족이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지적장애인인 아버지의 처벌을 뭐 강하게 해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재판부가 그런 사정을 좀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유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25년형 나왔는데 가석방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25년형을 다 살고 나오면 거의 100살에 가깝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나이나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수용 생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해서 결정이 나오는 처분인데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죄명이나 형기가 중한 경우에 가석방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흉악범들은 가석방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예.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70대 지적장애 남편 사건 살펴봤습니다. 40년 이상 함께해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던 이유, 바로 나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했다라는 거였죠.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